종합부동산세는 원래는 세무서장이 고지를 해.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장이 고지입니다. 근데 내가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고 납부 방식, 내가 신고하게 되려면 종합부동산세 언제까지 신고를 해줘야 돼? 그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달이요. 12월 15일까지.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장이 미리 결정해서 고지를 해요. 언제까지 고지를 해야 되죠? 세무서장이? 그래.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을 해야 되죠? 이게 작년에 27회 때 옳은 정답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문제.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관한 설명이다. 옳은 문제. 옳은 거.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는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죠?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고지서 발급으로 징수돼. 그러면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죠? 종합부동산세? 다 하여튼 오늘이 처음이에요. 네, 오늘 처음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납부 기간으로 정해서 미리 고지서가 발급돼야 돼. 납기 개시 5일 전에까지. 다만 신고 납부 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는 올해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 결정된 고지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게 되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고?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 방식으로 하려면 그죠? 근데 거의 취득세로 내고 가끔은 소득세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너무 쉽잖아.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등록 전까지. 그죠? 그리고 3회 전자신고, 수정신고, 납기신고 등이 있네요. 자, 우리 전자신고라는 것은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신고되는 것이고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하는 거,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전자신고예요. 요즘은 거의 전자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세 전자신고는 언제 신고된 것으로 보냐면 국세는 전송된 때로 개정됐고요. 지방세는 그대로 저장된 때 용어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송된 때, 국세는 전송된 때, 지방세는 저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전자신고를 했습니다. 전자신고는 뭘로 신고하는 거예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 신고된 것이 된다고? 국세는 전송된 때, 전송이다 밑줄. 지방세는 언제? 저장된 때. 그걸 옛날에는 입력이란 말을 썼어요. 입력. 작년에는 입력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작년 책은. 개정된 걸 내가 반영했어요. 저장된 때, 국세는 전송된 때. 이렇게 용어가 좀 바뀌어 쓴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수정신고. 전자신고로 전자신고하게 되면 세금 2만 원 환급해 줍니다. 전자신고 해주면. 그러니까 이거 전자신고로 일반적인 서류로 신고서를 제출해서 하면은요, 그거를 세무공무원이 다 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 근데 이제 그 신고서 인터넷상 정보통신망에는 딱 신고서가 다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딱 신고가 돼요. 그러면 그 내가 신고된 것이 그대로 그 과세관청에 그 세무공무원이 입력된 그런 형태의 자료가 그대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따로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서류를 보고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전자신고되면 그 수고를 덜 해줬다 해가지고 전자신고로 유도하려고 2만 원 환급을 해줘요. 그죠? 2만 원도 어디요? 그거? 전자신고 편의점 안 가도 되니까. 그죠? 좀만 이렇게 하면은 전자신고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전자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요. 자, 수정신고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인데,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신고서가 적게 신고됐는가 봐, 적게 신고. 그래서 수정해서 더 신고하는 겁니다. 수정. 증액을 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근데 이 수정신고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 그러면 내가 신고서를 제출했단 말이야. 그러면 적게 신고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나중에 결정하거나 경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거나 경정을 하여 통지 전까지라고 해. 경정하여 통지 전까지는 할 수 있어. 통지 전까지라는 것은 이 통지 전을 우리는 통지 전까지를 고지 받기 전이란 말 써요. 예, 고지 받기 전까지라고 그래. 결정 경정하여 통지 전까지란 말은 뭘 말한다? 고지 받기 전까지란 말 써져 있어. 고지 받기 전이에요. 그러면 고지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해서 신고가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중개사 시험은. 언제까지 수정 신고할 수 있다고? 고지 받기 전. 다시 말하면 결정 통지 전까지, 고지 받기 전까지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수정 신고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수정 신고를 빨리 해 주잖아요. 그러면 수정 신고를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수정 신고를 해 주잖아요. 6개월 내에 수정 신고만 되더라도, 자, 신고 기한 지나서 몇 개월 안에? 6개월 내에, 신고 기한 지나서 6개월 내에 수정 신고 시는, 그래요. 수정 신고 시는, 자, 우리가 적게 신고된 것을 수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게 신고분에 대해서 뭐가 있어? 과산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안에 수정 신고해주면 과소신고분 가산세에 대해서 가산세 100분의 50 절반을 감면해 줍니다. 감면해줘. 그렇죠? 6개월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과소신고분 가산세에 대해서 어쩐다? 100분의 50의 가산세를 감면을 해줘요. 가산세를 감면해준다. 100분 50의 가산세 6개월 내에 해준다. 그 다음에 물론 6개월 지나서 1년 안에는 20%, 1년 안에 20%, 또 1년 넘어서 또 하게 되면 2년 안에는 또 10% 뭐 이렇게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만 그냥 통상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한 후 신고가 있어요. 자, 더 깊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한 것만 요 정도만 해요. 기본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이것만 알아도 돼.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이미 제출한 사람이 적게 신고분을 더 증액을 해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수정신고를 하는 거고, 결정 통지 전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수정신고가 빨리 되면 과소신고분 가산세 50%까지 감면해준다. 50%까지 감면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 후 신고죠.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을 안 한 사람입니다. 신고 기한까지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 지나서 신고다. 그래서 기한이 지나서 신고다라고 해서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달리 말하면 납기 후에 신고라고 그래요. 납기 후에 신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세무사장이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 통지 전이란 걸 뭘 한다? 고지 받기 전이라니까? 고지 받기 전까지 우리는 기한 후 신고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한 후 신고도 빨리 해주면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1개월 요것만 하시면 돼요. 1개월에서도 6개월 안에 뭐 그런데 1년 안에 그런 것은 할 필요 없어. 무조건 1개월 이내만 하시면 돼요.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이내에 그럽니다.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무신고 했잖아. 무신고 해가지고 신고 기한 지나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해주면은 신고만 해도 돼.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에 100분의 50을 감면해줍니다. 몇 개월 이내 할 때 50% 감면받을 수 있다? 1개월 이내만 하시면 돼요.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만 시험에 나와요. 1개월 이내. 자, 그러면 요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되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반 100분의 50을 감면해 줍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수정신고나 밑에 있는 기한후신고나 가산세가 감면할 때 과소신고분, 무신고분, 가산세만 감면해 주는 것이지 일당 10,000분의 3원씩 적용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이 안 돼요. 분명히 제가 그래서 과소신고분 가산세라고 그랬고 무신고분 가산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수정신고는 50% 감면받으려면 몇 개월 이내 해야 된다고? 6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는 몇 개월 안에 해야 돼? 1개월 내에 해야만 50%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서 제출한 사람은 수정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기한 후 신고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너무 많이 신고된 것은 또 찾아와야 되지. 예? 그런 것은 경정등 청구라고 그래요. 예. 경정등 청구. 많이 신고된 것은 경정등 청구를 하는데 경정등 청구는 원칙적으로 그래. 다 그러진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5년 이내입니다. 경정등 청구는 몇 년 이내 한다? 5년 이내.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등 청구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5년 이내다. 근데 경정등 청구는 안 나와요. 궁금해할까봐. 많이 신고됐으면 그걸로 거꾸로 또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경정등 청구. 법정신고 기한 지나서 5년 이내다. 자, 8쪽으로 갑니다. 자,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시험에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출제되기도 했어요. 출제되기도. 지금까지 출제는 할 수 있다만 나왔어. 이렇게 통지 전까지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8쪽에 체납처분비, 전자납부, 체납자, 체납액. 자, 체납처분비란 말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 밑줄은 그거예요. 재산을 압류해요. 체납자의 재산 압류입니다. 그 압류 재산을 보관하거나 운반이 필요해. 그리고 그 압류 재산 공매를 내. 그 매각이라고 그래. 그거를 매각에 드는 비용을 다 묶어서 체납처분이라고 그래요. 체납처분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요. 체납처분이란 말은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고 그리고 그 압류 재산을 매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납처분이라고 그러고 그 절차상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체납처분비예요. 그리고 체납처분비는 절대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요. 독촉비는 가입표처럼입니다. 독촉비는 체납처분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독촉비는 왜 이 체납처분비가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체납처분비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세금을 안 내게 돼버려서 소득세를 안 내버리거나 뭐 재산세를 안 내버렸어.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내 재산을 조사했더니 내 거 부동산이 있어. 그럼 내 거 부동산에다 압류를 한다니까. 또는 내 급여에다도 압류를 해요. 급여에다 압류는 전액 급여에다 절대 압류를 금지하도록 돼 있어요. 급여에다 압류는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법에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시험에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압류를 해가지고 내가 계속 삐대버리니까 내 재산을 공매를 해버린 거야. 매각을 해버렸어. 그러면 매각 대금 갖고요, 뭘 가장 먼저 충당시켜버리냐면, 체납처분비에 가장 충당을 먼저 해버립니다. 체납처분비에. 그러니까 내가 체납처분비에 많이 충당돼버리면 내가 내 것 세금이 적게 내는 걸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이 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인데, 체납처분비로 그냥 한 500만 원이 체납처분비로 충당돼버려. 그러면 나머지 세금은 2,500만 원만 낸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납처분비가 어디까지 속하느냐. 체납처분비를 가장 먼저 징수하거든. 가장 먼저. 그래서 이 체납처분비는 독촉비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독촉비는 과세관청이 징수할 때 들어가는 일반적인 비용이에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려면 독촉도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적인 비용이다 이거예요. 과세관청에 어쩔 수 없는 징수비용이에요. 징수비용. 근데 그것까지 체납처분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전자납부가 있는데 전자납부는 그러한 이제 지방세 징수금을 지방세 정보통신망 인터넷상에 의해서 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그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해서 전화통신장치나
자동 입출금기 등 전자매체에다 비출, 전자매체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것은 전부 다 전자납부라고 그래.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자납부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체납자가 나와. 체납자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자를 체납자. 체납액이란 또 어디까지 체납액인 거 봐봐. 체납된 지방세,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밑줄이고 체납 처분비까지 밑줄이네. 체납 처분비까지. 그러니까 다 체납액이에요. 그러면 가로 5번이 실제 나왔죠. 옳은 걸로 25회 때. 체납액의 징수순위는 체납 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이렇게 맞게 나왔어요. 체납액의 징수순위는 가장 먼저 뭐다? 체납 처분비. 그 다음에 뭐예요? 지방세. 그 다음에가 가산금. 여기 있죠? 그 지방세 속에는 무엇도 들어있느냐? 가산세도 들어있죠. 가산세도 세금에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체납액의 징수순위는 체납 처분비가 항상 먼저다는 것,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가산금, 이런 순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5번은 이미 다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여기서는 체납액의 징순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납액에는 그 가산금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 그죠? 체납 처분비에는 독촉비는 안 들어간다. 독촉비는 안 들어간다.